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도심지 토사 구간 터널 굴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보시면 기술사의 진가가 나타나죠. 그 답안을 쓰실 때는 항상 책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얘기하죠. 뇌를 말랑말랑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답안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도심지 토사구간의 문제점 및 대책.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죠? 공법 유형이니까 문헌대 점검, 문제점, 발생 원인, 대책, 또 형태, 또는 뭐 검토 방법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토사를 한번 볼까요? 토사에 대한 어떤 붕괴 유형을 보면 이 토사가 뭔가요? 예를 들면 이게 사질토 구간인가요? 아니면 점성토 구간인가요? 즉 예를 들자면 사질토 구간에 대해서는 용출수가 많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점성토에 대해서는요. 정성토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면 이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어떤 융기나 팽창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어떤 토사 구간에 대한 거동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즉, 거동 특성.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또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한번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한다면,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사질토하고 점성토에서의 문제점, 토사 구간에서는요, 또는요, 어떻게 한다? 내적 또는 외적 문제점. 그래서요, 내적에서는 터널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심지라고 했으니까 외적에서는 뭐예요? 상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구조물. 자, 이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용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집안에 대한 불안정, 즉 안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부 구조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상부 구조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다? 역시나 내부 보강이냐, 우리가 이제 터널 굴착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터널 굴착과 보조공법이 있죠. 즉 어떻게 팔 거냐는 터널 굴착이 있고요. 어떻게 보강할 거냐는 보조공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널 굴착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전단면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분할 단면을 할 거냐. 분할 단면이 낫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발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조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토처리와 물처리에서 막장 안정과 용수 처리인데 막장 안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천단, 또요 막장면, 그다음에 바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공법에서 용수 처리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막장 안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용수 처리는 뭐가 있다?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요.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건 일단은 문제를 존중하지 않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 대책,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존중해 보겠습니다. 이 토사 구간의 대책을 보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세 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완전히 토사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토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 단면을 통과하는 경우, 위는 토사고, 밑은 안반이에요.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정부 끝에 토사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안반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볼까요? 만약에 케이스 1, 여기 이제 케이스 1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고 케이스 3가 있어요. 자, 케이스 1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일단은 뭐 저토피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얘는 개척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토사에 대한 부분이 자립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칭 이펙트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기대할 수 없다면 개착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카린시안 반개착 공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개착. 자, 반개착을 해서 개척을 한 다음에 여기 그 그라우팅을 하고 윗뚜껑 한 다음에 다시 더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밑에 발판을 할 거예요. 반개착. 자, 얘는 개착식으로 했다. 얘는 반개착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토사가 살짝 걸려 있으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강을 강간 2단 그라우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답안을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토사가 전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 케이스 1, 토사가 반단면에 복합 단면으로 걸쳐 있을 경우에 케이스 2,
또요. 토사가 상부 단면에 있을 경우에 케이스 3. 이렇게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나요? 있죠. 있죠. 제가 지금 왜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냐면 답안에 대한 다양성을 얘기해요. 자, 다음 한번 답안을 보겠습니다. 답안은 어떻게 한다? 예, 토사 구간을 통과할 때 토사가 사질토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질토 구간 또는 점성토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 구간.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한다? 사질토 구간의 대책, 점성토 구간의 대책을 얘기해요. 사질토 구간의 대책은 어디에다가 집중하냐면 용수 처리하고요. 용수 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막장에 대한 안정을 얘기한다면 어디로 좀 더 집중한다? 용수 처리로 집중할 거예요. 물론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시죠? 근데 점성토 구간을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용수 처리보다는 불투 투수 개수가 더 작으니까 안정 처리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질 구간, 점성 구간. 즉 문제에서 토사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대책은 문제를 존중해서 토사를 나눠서 갈 거예요. 아니면 아까 먼저 얘기했던 대로 토사라고 얘기했으니까 토사를 상부에 전부 다 토사인 경우, 반단면에 걸린 경우, 그 다음에 천정부에 걸린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술사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없고 어떤 부분으로 간다? 예, 창의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기술사의 답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존중, 유형 준수가 바탕으로 돼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 존중이라고 하면 뭐예요? 토사 구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토사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사 구간은 어떻게 한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천정부에 있을 경우, 또요, 사질 구간, 점성 구간으로 있을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위에서 문제 풀이하던 이런 접근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게 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안반이 있으면 안반이 이렇게 옆으로 걸린다. 즉, 경사로 걸릴 때는 편압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강조한다? 편압 구간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조할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위에서 상부와 하부로 걸린다고 한다면 어디가 문제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터널 단면을 이렇게 마제형으로 그린다면 자, 스프링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 스프링 라인이 있고 센터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스프링 라인이 걸리는 이 끝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각부. 즉 상부 상단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상반과 하반의 경계가 되는 각부가 있고요. 또 하반의 이 끝부분에 각부가 있죠. 이 부분에서 항상 응력이 집중하고 변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합 지반에 걸릴 경우 토사와 안반이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각부 보강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에 대한 올바른 답안이란 무엇인가? 또는 논리적인 답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문제 존중. 토사라고 얘기했으니까 토사 구간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요. 유형 준수. 유형 준수가 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갖고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따라서 각부가 가장 중요하다. 편압부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 지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발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이런 거 그냥 믿지 마세요. 자, 예를 들자면은 본인의 답안이 옳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답안이 옳은 답안, 합격 답안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꼭 요게 정답이 아니다.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는 막장 안전과 용수 처리를 하면 되고 계측 쓰면 합격이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분명히 토사 구간이라고 했으면 안방 구간하고 다르게 어떤 토사에 대한 거동 특성이나 토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분류를 하거나 또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토사 구간을 복합 구간인 경우 아니면 천장부에 토사가 위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자면 제가 강의하는 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뭐예요? 저는 하나의 뭐예요? 목동. 예, 길을 안내하는 목동일 뿐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은 양이냐? 예, 양일 수도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토사 구간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심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셔야 돼요. 즉, 각부 보강 방안 또는요, 편압부 대책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심지에서 토사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도심지에서에 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공법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심지 구간에서 그 변형이나 주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법이 뭐가 생각나나요? 선지보공법 어떤가요? 선지보공법. 이거 좋죠. 선지보공법. 선지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죠. 또 구조물이 상부에 없다고 하고 주변에 좀 이격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반개착 공법이요. 이것도 괜찮죠. 정답은 없어요. 하나, 논리적으로 이런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근거, 이유는 제시를 하셔야 되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합격했다고 해서 그분이 최고가 아니고요. 또, 강사라고 해서 그분이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창의적인 답안을 기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좋은 답안이고요. 그래서, 문제 존중하고 유용 준수된 창의적인 답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베껴 쓰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을 믿고 저를 믿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